자, 소수 최동희 선생의 독립운동 행적과 다크 투어리즘 기획 방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소수 최동희 선생의 독립운동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독립운동의 행적들을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 또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을 때 어떠한 그런 이 기획의 요소가 있고 어떤 의미들을 부여를 해서 이런 이 여행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의 행적들은 앞에서 먼저 이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지도 보시면 이 동북 지역에 지금 동아시아 유럽 지역까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 동북 지역, 중국의 동북 지역, 연해주 지역 그리고 멀리 러시아의 모스크바 일대까지 이 소수 최동희 선생의 행적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앞서 생애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독립운동 활동 중심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916년에서 19년까지 독립운동에서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일대를 많이 다니시면서 활동을 했는데 상해에 망명을 해서 북경에서 신채호 선생을 만났다거나 신채호 선생의 권유로 동북 지역의 우리 고토 역사 유적들을 둘러보고 특히 독립운동가들, 무장투쟁을 하고 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만났던 것,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레닌과 회동을 했던 것, 그리고 다시 북경에서 러시아의 중국 대표부의 대표였던 카라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이 러시아의 재정 지원을 통한 독립운동 방향들을 모색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주요 장소들이 이런데 이러한 주요 장소들은 기본적으로 최동희 선생의 독립운동 행적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계되는 독립운동사의 주요한 행적들도 같이 연계돼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919년에서 1920년에는 잠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일경에 체포돼서 투옥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는 동생인 최동호 선생도 역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동생 최동호 선생을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미수 사건에 그쳐가지고 최동호 선생 같은 경우는 종로경찰서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천원에서 운명하시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대구에서는 소위 말해서 소위 최동희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대구 15인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주동이 돼서 연루되었는데 당시 이제 경주 최부자 댁의 후손이었던 최환이라고 하는 분과의 그런 교류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경북의 경찰부에 붙잡혀서 대구 형무소에서 잠깐 투옥이 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일본의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총독이 최동희 선생과 일본 유학 시절에 맺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동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이토 총독이 최동희라고 하는 인물의 영향력을 감안을 해서 보호 겸 감시 겸 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논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경주에서 머무를 때, 특히 이제 대구 경주에 머무를 때 이 다나카 여관에서 잠시 응거하면서 이런 모의 사건들을 주동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가명 관덕정 이런 곳들이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의 그런 이 순도지 피체지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최동희 선생의 행적과 그리고 동학 관련한 그 행적들을 같이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2년에 다시 상해와 연해주로 넘어가서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했고 26년에 길림에서 고려혁명당을 조직해서 활동한 중요한 이런 그 독립운동의 역사들이 행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행적들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이 거시사와 같이 봐야 된다는 하는 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거의 그 독립운동사의 최동희 선생의 이제 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1927년에 이제 서거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상해에서 활동을 하다가 김규식 선생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김규식 선생의 집에 이제 주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게 되면서 그 당시에 폐병이 지병으로 있었는데 홍십자병원, 적십자병원입니다. 적십자병원에서 입원했다가 26일에 서거를 하시고 27일날 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7년까지의 독립운동, 약 한 10여 년에 걸친 독립운동을 중국 망명 생활을 통해서 마치고 서거를 하시게 된 그런 우리가 이 행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여기서 조금 밑에 조금 가려져 있는데 아마 자료에는 여러분들 아마 보이실 겁니다. 한국에는 물론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유적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그 묘가 안장이 되어 있는 그 여주 선영이 바로 해월 최시영 선생의 묘역과 같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이 최동희 선생의 행적을 우리가 답사할 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사진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현장들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논문에서 간략하게만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크게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지도는 바로 이쪽에 상해의 지도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상해 조개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지는 지도고요. 바로 프랑스 조개가 바로 있습니다. 이 프랑스 조개를 확대하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임시정부가 결성이 되기 전에 최동희 선생이 처음 망명을 했을 시기 1916년 무렵에는 이 일대가 바로 주요 활동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 활동 그리고 1920년대 이제 활동들은 주로 지금 현재 이 네모 안에 있는 지역들이 주요 활동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바로 이제 페르로라고 하는 그 거리인데 이 페르로에 최동희 선생이 머물렀던 김규식 선생의 집이 이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로 다 사라졌지만 집원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좀 분석을 하면 위치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릴 자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에서 활동을 하고 처음 서거 이후에 처음 묘지가 됐던 곳이 바로 팔선교 공묘라고 하는 곳인데 이 팔선교 공묘가 바로 외국인 묘지입니다. 이게 이제 상해 도시개발로 나중에 외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던 외국인들을 전부 다 그 묘소 이전이 됐었습니다. 최동희 선생의 묘도 그 당시에 이제 이전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초기에 신규식 선생의 거처지를 통해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후반기에는 김규식 선생의 이제 이
이 거처지를 주로 활용을 했지만 초기에 이미 미리 이 망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던 신규식 선생의 집이 바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곳이고요. 옆에 있는 곳은 상해 보강리, 그 이후에 또 있었던 신규식 선생, 김규식 선생에 있었던 그 거주지의 그 지금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신세기 신천지 광장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백화점 앞인데 이 건물들이 바로 그 초창기에 망명했던 시절에 머물렀던 곳이고요. 바로 북경으로 넘어가서 신채호 선생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채호 선생은 북경에는 신채호 선생의 거주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당시에 최동희 선생이 북경에서 신채호 선생을 만났을 때는 북경의 보타함에서 만납니다. 그 당시에 보타함은 지금 현재 보타함은 다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고 현재 보타함 자리에 호국태평궁비라고 하는 이런 그 비와 비강만 지금 남아 있고요. 지금도 보탐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이제 답사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그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북경에 가면 신채호 선생의 유적뿐만 아니라 이런 그 당연히 이곳은 들려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이 그 당시에 북경에 머무르면서 각종 언론의 이 독립운동 그리고 우리 조선의 역사, 민족사를 이 논설로서 설파하던 그런 시절의 이런 그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의 권유로 동북 지역의 우리 고토,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강역들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집안 통화 이런 것들을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집안 통화에는 광개토 대왕비를 비롯해서 수많은 고구려 역사 유적들이 남아 있었고 최동희 선생은 그런 지역들을 다 답사를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먼저 망명을 해서 터를 잡고 신흥무관학교라든가 그 이전의 경학사라든가 이런 우리 독립무장 투쟁 활동들 민족학교를 만들어서 활동하던 독립지사들 그리고 무장투쟁에 이 선봉 역할을 하고 있던 유동열이나 김좌진이나 이런 분들을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가서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동북 지역 동북 지역을 다니면서 이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교류했던 것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생각했던 그런 그 무장 독립투쟁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20년에 잠시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사진은 러시아 혁명 당시의 레닌의 그 모습이고요. 레닌의 지금 현재 어떤 그 행적들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좀 많이 찾을 수는 없겠지만 모스크바 크레물린궁에 가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이렇게 외벽에 레닌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라도 이 모스크바 그 크레물린궁을 가게 되면 이 레닌의 묘를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해주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이제 연해주는 천도교의 그런 그 교단의 본부가 있었던 그 덕창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치보 선생의 노인동맹단이 있었던 그곳, 그곳은 김치보 선생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덕창국이라고 하는 그 한약방인데요. 그런 한약방에서 그 당시에 노인동맹단의 회합이 있었고 많은 한인들 지도자들이 모였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소수 최동희도 당연히 이러한 김치보 선생이라든지 그 당시 김치보 선생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가장 저명했던 독립운동가였던 최재형 선생과도 최재형 선생과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고 그 당시에 연해주 지역사회에서 매우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던 분이 김치보 선생입니다. 그래서 김치보 선생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덕창국이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여기가 바로 이 일대인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 일대는 다 이렇게 아파트로 들어서서 옛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 사이로 길이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가 바로 엘레나 상점이 있는데 그 엘레나 상점은 바로 이동휘 선생의 그 당시에 거처지 겸 사무실 활동지였습니다. 특히 최동희 선생은 이동휘 선생도 많은 교류를 하면서 독립운동 방편들을 같이 논의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이동휘 선생 그리고 다양한 독립운동 유적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활동 이후에 다시 길림으로 들어와서는 1926년에 바로 고려혁명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길림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호텔이었다고 하는 게 영남빈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당시에 영남빈관에서 머물면서 이 독립운동의 어떤 방향들을 모색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바로 고려혁명당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 정치 조직을 결성을 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영남반점의 옛 터가 그 길림시 건축설계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매우 호화스럽고 그랬던 그런 그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길림의 전체 이제 시가지인데 길림을 흐르고 있는 이 강이 있는데 이 강의 북쪽에 지금 일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에 그 최동희 선생이 머물렀던 영남반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바로 북경로, 북경로라고 하는 보이시죠? 북경로에 바로 길림시 건축설계원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이게 바로 그 영남빈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길림 지역을 길림시를 방문을 하게 되면 이런 지역은 반드시 또 참여를 가서 확인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림에서의 활동을 한 이후에 다시 상해로 들어와 가지고 임시정부와 연계해서 또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해로 들어왔을 때 이 상해의 이 번화한 모습들 지금 현재의 남경로지만 과거의 흔적들, 과거의 독립운동 지사들이 활동했던 이러한 건물들은 지금 외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었고요. 비록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노선과는 달랐지만 최동희 선생의 노선이 상해 임시정부하고 결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달랐지만 또 연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상해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상해에서 활동을 할 때는 최동호 선생이 그 활동했던 곳이 지금 여기 보강리 15호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저게 그 당시에 이 상해의 천도교 교단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최동희 선생도 나름대로 천도교인이었기 때문에 연계를 가지고 활동을 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머물렀던 곳은 교류가 많이 있었던 김규식 선생의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이 독립운동 활동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김규식 선생의 권유로 입원을 했던 상해 홍십자병원입니다. 지금은 상해 복단대학의 부설로 화산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화산병원의 이제 그 자료관 겸 건물로 주요한 이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여기를 제가 이제 답사를 하면서 들어가서 내부라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워낙 아주 강력하게 이 제지를 하고 있어서 내부는 현관 안까지만 들어가고 그 현관 안에서의 내부는 제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제 그 외경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에 최동희 선생께서 입원을 했던 그 건물은 그대로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에서 1927년에 2월 5일 날 이 부고 소식이 기사로 뜹니다. 최동희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26일 날 상해 적십자병원에서 운명을 하셨는데 27일 날 오후 2시에 팔선교 공묘에 안장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한 내용들을 2월 5일 날 이제 국내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최동희 시 영면 이렇게 상해 객창에서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이 기사 내용인데 제가 좀 풀어서 이 내용을 좀 풀어서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찍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도교 2대 교주 해월 신사의 장남 최동희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반에 상해 적십자병원에서 폐병으로 영면하였다는데 다수 한재류 동포, 저 한재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재류라고 써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상해 동포 같아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글씨가 좀 약간 좀 흐려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다수 한인 동포들의 주선으로 동 27일 오후 2시에 공동묘지에 장사하였다는데 시는 이제 최동희 씨를 얘기합니다. 최동희는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해내,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조선민족을 위하는 모든 운동에 힘을 쓰다가 작년 7월에 상해로 가서 폐병을 치료하다가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면하였다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어요. 예, 그리고 사진은 그 당시에 이제 최동희 선생의 어떤 그 사진인데 매우 이제 어느 정도 좀 독립운동 활동하는 과정에서 좀 고생스러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진 보면 되게 기공자 스타일인데, 예, 이 사진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부고 기사도 썼었고요. 그 당시에 팔성교 공묘는 지금 현재 회해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이 공원 일대가 바로 팔성교 공묘입니다. 도시개발하면서 공원으로 만들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장을 했던 곳이 만국공묘, 서가회 지역의 만국공묘인데 중국 사람들은 송경영 능원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독립지사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자, 저기에 어떤 무명의 어떤 자리에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중국 지역이나 어떤 해외 지역의 활동 공간들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국내 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요 장소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국내 활동 중에서 경주 최부자의 이 최부자 댁과의 그런 인연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유학 시절에 인연이 있었던 최완이라고 하는 사람과 교류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그런 최동희 선생의 이 자필 이 문서가 편지가 남아있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사진은 지금 근대사 박물관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아마 최부자 때 관련해가지고 그쪽 기념관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학 시절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그리고 대구 15인 사건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 독립운동 자금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최완의 안부를 묻는 편지. 예, 있습니다. 여기가 대구 향교고요. 향교 옆에 바로 최부자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주 최부자 경주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경주에 수은 최재우 선생의 관련된 동학 유적도 있지만 동학 유적뿐만 아니라 이런 최동희 선생이나 이런 독립운동 유적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에 이제 단학가 여관인데요. 최동희 선생이 은신하면서 대구 15인 사건을 모색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진은 이제 찾았는데 그 현장은 저기입니다. 지금 태평로에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시개발로 그 현장들은 지금 명확하게 조금 더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향후에 좀 더 나은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최동희 선생의 대구 15인 사건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고등경찰 요사라고 하는 그런 이 재판 기록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구 15인 사건에 연루돼서 대구 형무소에 잠시 투옥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투옥됐던 대구 형무소는 지금 이제 교회, 삼덕교회 일원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우리가 대구에 가면 관덕정, 경상가명 다 가야 되고, 당연히 이런 곳들도 답사를 해야 되는 주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이 동학에 많은 그런 유적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대구 형무소에 잡혀 있을 때, 투옥되어 있을 때, 사이토 총독이 최동희 선생을 훈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이토 총독이 최동희 선생과 유학 시절에 맺었던 그런 인연들, 동문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관계도 있었고, 특히 최동희 선생이 가지는 이 동학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천도교의 위상,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위상을 감안을 하면 이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동희 선생은 그러한 사이토 총독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이어서 계속 독립운동 활동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행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통관부가 1906년에 6년부터 약 1926년 광화문으로 옮기기 전까지 남산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애니메이션 센터 일대인데 아마 이제 사이토 총독이 부임했을 때는 여기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선 총독부와 관련해서 최동희 선생과 관련해서 천도교와 관련해서 뭔가 조선 총독부 관련한 얘기들을 하려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통관부나 이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사이토 총독은 강우규 선생의 폭탄 투척 관련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공간이긴 하지만 이런 공간들이 단일하게 어떤 한 가지 면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손병희 선생께서 투옥됐던 곳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 아닙니까? 서대문 형무소는 당연히 우리 독립운동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이토 총독 암살 의거의 현장이었던 옛 서울역 남대문역 광장, 여기 지금 원 안에 있는 게 강무규 의사의 동상입니다. 여기는 종로경찰서의 이제 내부 건물입니다. 지금도 종로경찰서는 남아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국동에 있는 종로경찰서는 아닙니다. 안국동의 종로경찰서 이전의 경찰서가 종각 근처에 지금도 현재 건물의 외형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약간 이제 변하기는 했지만 지금 내부의 그런 형태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종로경찰서고, 최동희 선생의 바로 동생이었던 최동희 선생이 독립운동 자금 만드는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피체되었을 때 피체되고 신문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로경찰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천도교의 그런 중앙대교당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동호 선생은 상춘원에서 운명하셨고요. 물론 그 이전에 손병희 선생이 주로 이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상춘원 유적지는 바로 동대문에서 제기동 방향으로 약 한 500m 정도 가면 동묘역 있는데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 표석은 이 원 안에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 건물 바로 뒤쪽에 산 밑에까지, 낙산자락 저 밑에까지 이 상춘원이 아주 넓게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여기는 최시영 선생이나 우리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이 동학의 매우 중요한 순도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답사할 때 반드시 들러가야 되는 곳이고, 최시영 선생의 묘가 여주 천덕산에 있고 바로 그 아래단에
최동희 선생의 묘, 그리고 최동호 선생의 묘, 그리고 이 후손들의 묘까지 천덕산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이 어떤 투어의 그런 이 목적지를 설정을 한다면 마지막은 이 여주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독립운동 장소의 다크 투어 기획 방안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배경 설명을 이렇게 좀 세세하게 한 이유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획의 아이템을 찾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료조사가 선행돼야 되고, 그런 자료조사는 축적된 자료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소수 최동희 선생에 대한 자료들은 부족합니다. 많이 발굴되지도 않았고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최동희 선생과 관련된 관련된 역사성들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획의 방안들, 콘텐츠 기획의 방안들은 그동안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광 자원으로서 독립운동 현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 관광 자원이 되려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관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소양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관광 자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특성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관광 자원으로서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야 되고요, 고유성이 있어야 되고, 체험성, 역사성, 교육성, 경관성, 상징성, 물론 이런 게 다 있어야지 관광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의 현장은 이런 일반적인 관광 자원으로서의 특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차고나 넘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성, 독특성, 상징성, 교육성, 체험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독립운동 현장은 관광 자원으로서 개발 가치가 있다. 그 미시사로서 최동희의 독립운동 현장도 당연히 관광 자원으로서 개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독립운동의 현장이 아픈 과거의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 고난의 현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크투어의 관점에서 조금 더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다크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서린 장소이기 때문에 다크투어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대의의 행적입니다. 독립운동 현장들은. 그 자체가 역사의 한 현장이고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런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기리는 일, 그리고 기억하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책으로 읽는 것도 좋은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그 현장을 가보는 것이 몸으로 체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억의 방법, 기록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체험하는 거죠. 뭐 이런 용어 들어보셨겠죠. 추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특정한 어떤 역사적인 장소, 현장, 인물의 그 당시 상황을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체험해보는 것을 추체험이라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독립운동가의 현장들을, 그 활동들을 체험해본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런 최동희 선생의 프로그램 같이 미시사적인 측면을 우리가 기획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큰 틀에서 조명됐던 독립운동의 어떤 일면들만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조명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행적들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다크투어의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다크투어의 기획이 온전하게 되고 풍부하게 되고 완벽성을 기하게 되려면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의 자료 축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 축적이 아카이브가 되고 그게 이제 어떤 문헌 중심의
기록 보관소가 됐든 아니면 영상 이미지, 영상 아카이브가 됐든 충분한 자료들, 그 다음에 문서, 서적, 출판 많은 것들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반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아이디어 활용할 수 있는 그 문헌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관에서 실행하는 건데 매우 잘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일부 이제 자료들에 오류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지만 이런 것들이 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많이 지금 잘 돼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요. 천도교 차원에서도 그동안의 행적들을 자료를 축적해서 2000년, 2001년, 2020년, 2021년에 보구가민 발자취 갤러리라고 해서 웹 갤러리를 개설해서 많은 자료들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독립운동가 최동희의 다크투어 기획 전략. 사실 이러한 기획을 하려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이 돼야 됩니다. 무작정 의미가 좋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의미가 좋은 것이니까 그 좋은 의미를 최대한 찾아서 실현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실제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는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한번 가가지고 그냥 한번 간 김에 다 해보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가기 어려운 곳이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많은 쉽게 갖지 못하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 김에 여러 개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하려면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게 국내외 활동 공간들을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이제 단기간의 목적을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목적을 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런 그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장기 프로젝트로 할 수도 있고 단기 프로젝트로 엑기스만 모아서 예를 들어서 기획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내, 중국 지역,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 사실 이 중국 지역 같은 경우도 범위가 넓어가지고 되게 광범위해요. 중국도 사실은 긴 시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짧게 나눠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동희 선생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최동희 선생이 활동했던 당시를 전후로 해서 관련돼 있는 독립운동 유적들 같이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수준의 그런 연계 답사도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학과 천도교의 관점들도 연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런 완성도가 되려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이 내용은 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면 천도교의 기념일, 어떤 특별한 계기 이런 것들을 맞춰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우선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건 좀 틀리겠지만 최동희 선생을 천도교 동학인으로서의 염두에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해월 선생의 장남이자 손병희 선생의 조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동학인으로서의 본다면 또 이 교단 내에서 기획하는 측면이 좀 있겠죠. 그리고 동학기행에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로 확장될 수 있는 유연한 일정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 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국내 지역은 1지역, 2지역을 나눠보기도 했고요.
중국 지역은 1지역, 2지역, 3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답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정을 길게 잡으면 세 개 지역을 통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시킨다면 이렇게 나눠서 일정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답사에 제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1지역, 2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 대상 지역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이 지역에서 모스크바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모스크바는 최동희 선생이 레닌을 만났던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스크바를 만약에 중요한 그런 그 이 독립운동 최동희 선생 관련한 사적지의 탐방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그 내용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스크바로 이동했던 그 루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스크바의 시베리아 횡단 루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동희 선생이 이동했던 시베리아 횡단 루트는 나혜석 선생이 갔던 루트 그리고 송기정 선생이 갔던 루트, 예. 그 다음에 춘원 이광수 선생이 갔던 루트하고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또 다른 그 독립운동과 근대 지식인의 그런 그 이 행적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 루트를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이것도 별도로 구분을 해서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획의 그런 방안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일정을 나눌 수 있겠다라고까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획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시면 아니면 여행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실행을 하는 방식이 다 개인마다 다르고 어떤 여행사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기획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상 제가 했던 많은 이제 프로그램 기획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체계적인 답사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좀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선행학습, 본답사, 답사 후 정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학습, 본답사, 답사 정리는 모든 영역에서 다 통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단계로 또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일부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최동희 선생에 대한 독서를 좀 해야죠. 자료를 찾고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는 그런 그 개인의 그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 기획처에서의 기획단체, 기획팀에서의 이런 노력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강연,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해설을 해주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답사 기획팀에서는 만들어야 되고 답사를 참여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답사를 기획하는 쪽에서는 관련된 자료들을 영상을 통해서 선 답사를 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상 체험을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선 답사, 시각적으로 먼저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선행 답사를 한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가서 현장 체험을 하는 겁니다. 현장 체험은 말이 필요 없죠. 현장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녀와서 현장에서 가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감동하고 뭉클하고 다양한 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감정들, 기억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노력들이
어떤 특정한 뭐 간단하게라도 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기억 속에서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는 다녀왔던 그런 이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답사 경험들을 성과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답사 기록을 남겨서 그러한 답사 기록들이 전시, 출판, 콘텐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역시 또 다른 기획을 양산시켜서 선순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과 플러스 천도교 지도자 최동희 선생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녀오시면 여러분의 경험들을 뭐 기고할 수 있겠죠. 학술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겠죠. 책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개인 출판이 됐든 단체 출판이 됐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다녀왔던 기관에서는 답사 참여자의 그런 기획문들을 엮어서 답사 자료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정보들을 소개하는 이런 동학직강서 지금 최근에 매우 유명하고 여러분 지금 아주 인기리에 지금 발간되고 있는 동학 매거진인데 이 매거진과 같이 이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런 출판으로 기획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답사를 다녀오면 당연히 영상 기록이 남겠죠. 영상 기록, 텍스트 기록들이 남을 텐데 이러한 기록들을 독립기념관에서 개발하고 제시하고 있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사이트처럼 지금 천도교에서도 다녀왔던 그런 이 기록 사진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매우 중요한 웹 갤러리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오픈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독립운동사 그리고 천도교 독립운동사 그리고 소수 최동이 관련한 독립운동사를 볼 때 공부하고 답사를 다닐 때 이 사이트들을 당연히 들어가 봐야 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제가 뭐 두 개 다 보지 않고요. 그래도 사이트를 제가 소개하는 입장에서 하나만 좀 소개를 하면 자, 지금 보고감민 발자취라고 해가지고 갤러리 이렇게 이런 사이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보면 자, 지역별로 러시아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연해주 지역, 하바롭스크, 아무르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세세한 지역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주요한 지역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고 다녀왔던 그런 기록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웹 갤러리와 같은 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다음 사람들이 기획하는데 좋은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소수 최동희 선생의 독립운동 행적 그리고 다크투어리즘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양한 그런 여행의 형태, 관광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관광 목적지들을 우리가 기획을 함에 있어서 다크투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부합되는 그런 이 콘텐츠를 기획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블랙투어의 대상이었던 뭐 DMZ나 제주 4.3이나 이런 것들 외에도 독립운동의 현장도 다크투어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현장 중에서도 좀 더 미시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소수 최동희 선생과 같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중에게 조명되지 않았던 그리고 동학인이자
천도교인으로서 천도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최동희라고 하는 인물이 잘 조명되지 않았던 분인데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이 콘텐츠, 관광 콘텐츠, 다크 투어리즘의 이 기획 대상으로 삼아본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았던 이 독립운동사의 어떤 그 미시사를 조명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에서 잊혀지고 있었던 어느 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학문화유산 해설사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동학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천도교라고 하는 어떤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정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연계해서 우리가 대중들이 같이 연계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아이디어로 개발을 해서 연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오늘 이제 동학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에서 이 기획 아이디어를 얻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것, 예, 그리고 그 구체화된 아이디어의 한 방향으로서 소수 최동희 선생의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학문화 해설사 과정 수강하시고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나름대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저도 뭐 많이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예,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